뭐 절약이 뭐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 인생관 차이죠. 개인 인생관 차이기 때문에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중을 위해서 절약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이라는 시간은 또 돌아오지 않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빚을 안 내고 내가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뭐 무릎이 튼튼할 때 배낭여행 한번 가는 거 이 정도를 사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늙으면 못 하는 거죠. 늙으면 못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은 뭔 좀 세뇌된 사람들 마냥 좀 절약 막 그 절약 막 이런 걸 막 그냥 무조건 절약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범주에는 그냥 젊은 사람들 해외여행 가고 배낭여행 가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돈이 있어도 지금 몸은 젊고 혈기왕성하고 돈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대체 무엇을 위한 절약이냐는 거죠. 그 뭐 나중을 뭐 위해서라면서 콩나물 한 봉지 같은 거 사면서도 찌질하게 막 100원씩 깎느라고 실갱이를 엄청 했었죠. 근데 이거 100원 깎느라 스트레스 받고 시간 버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해요. 무엇보다 이거 아껴가지고 30년 후에 얼마나 돈이 모여 있을지 이런 거 계산을 해봐도 뭐 별로 안 돼요. 그 시간에 빨리 와서 쉬고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나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뭐 앵무새 마냥 지저대던 그 절약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뇌돼서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웃기는 게 그분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80년대쯤에는 한국도 일본 버블 시대에 준할 정도로 사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들 손가락질하던 술집 여자들이 술집 여자라는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군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 생각으로는 뭐 술집에서 일하는 게 왜요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술집 여자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술집에서 서빙을 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술 마시는데 앉혀놓고 같이 술을 마시고 좀 그 여자가 마실 술까지 계산하고 나오는 그런 좀 이상한 영업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물론 이제 룸사롱, 고급 룸사롱 같은 데가 뭐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시대는 그런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그렇게 여자들하고 같이 그 종업원으로 이제 거기 고용된 여성분들하고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술을 먹고 나오는 그런 영업 구조였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캬바레 클럽이라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하고 같이 술을 먹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때나 그 버블 80년대나 지금이나 일본은 그 호스테스를 터치를 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좀 나쁜 쪽으로 어레인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스트도 마찬가지로 호스트도 일본에는 호스트 클럽이 지금도 있는데 호스트 클럽이 막 우리나라 호스트들처럼 막 고추 까고 그러고 노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막 진짜 술집에서 막 성기 노출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데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 얘기 넘어갑시다. 여튼 그러고 이제 하여튼간에 당시 말하는 술집 여자라는 거는 그 아저씨들 옆에서 술 따르면서 이제 좀 몸을 이렇게 만지게 해주는 그런 여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당시에 이제 한국 남자들은 비즈니스의 일환이라면서 당당히 막 가게에 명함까지 뿌려대면서 그 어떤 여자를 이렇게 여자분들 몸을 만지면서 술을 먹고 그렇게 놀던 분들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술값으로 몇백만 원씩 날리는 막 그렇게 그런 사치를 하셔놓고 집에서 애들한테는 뭐 장난감 하나 사고 그 와이프가 창고 대방출 때 뭐 80% 세일하는 브랜드 옷 하나 샀다고 막 그거 가지고 절약하라고 막 하고 그러면은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시 버블 경제 시대에 그 한국 아버지들이 이제 한국 남성들이 밖에서 이제 본인이 밖에서 돈 쓰고 향락을 막 즐기면서 남한테 꿀리기가 싫으니까 자기 식구들한테 돈을 안 쓴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가족들은 거지같이 살도록 방치를 하고 자기 지갑만 빵빵하게 해놓고 허세 떨고 다니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절약을 강요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국민들한테 돈 쓰지 말라고 막 하고 은행에 저축하라고 막 종용하던 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게 뭐냐면 국민들을 돈 못 쓰게 하고 금융회사에 돈을 꽉 묶어놓고는 그걸 대기업들이 자기 저금통처럼 막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벌인 거거든요. 뭐 여튼간에 저축한 돈은 어디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하고 윈윈을 했다 뭐 윈윈을 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뭐 서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막 캠페인 연락에 해놓고는 그렇게 저축된 돈으로 어쨌든 남의 돈이잖아. 남의 돈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술자해갖고 사업체 키우고 이런 것도 사실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막 그게 그냥 금융회사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게 사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거한테 자본이라는 거는 10원, 200원,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막 모아들여도 누구한테 와서 그게 아무리 남의 돈이더라도 누군가한테 집약이 돼서 큰 돈이 되면은 그 크게 모여있는 자본 자체가 그게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개개인이 푼돈을 저축한 돈으로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막 그 돈으로 막 투자를 받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기업을 키우는데 쓴 거 자체는 뭐 이것도 무조건 옳은 일이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상하다 비판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또 어떤 좀 관점에서 보면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잘나서 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본 자체는 국민들이 저축한 돈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튼 간에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거지. 이제 뭐 비즈니스 일환이라면서 막 자기들끼리 접대하고 막 하여튼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한 접대니 뭐니 하면서 되게 막 이상하게 놀았잖아. 변태적으로 사치하면서. 내가 그런 사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번 월급으로 내가 월급 받아서 뭐 캐바레 클럽을 가던 뭐 여자 뭘 하고 놀던 그거 자기 매매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어떤 또 맥락에서 어떤 뭐 관점에서는 그런 사치들이 있어야지 유흥가 종사하는 분들도 먹고 살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막 기업에서 뭐, 접대비로 막 법인카드로 막 이렇게 막 연간 몇 억씩 긁어대는 그런 돈들이 사실은 자기가 받은 자기 몫의 자기 월급이 아니라, 자기 지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이 저축한 돈에서 나온 그 자본이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뭐 여름철마다 에너지 아끼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에너지를 아끼자고 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뭐 아끼라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말했듯이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가족들이 뭐 가끔 필요한 거를 사는 거 가지고도 막 절약하라고 시비를 자꾸 걸면은 당하는 사람은 사실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정작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돈을 쓰는지가 보여. 밖에서 술 먹고 다니는 게 다 보이는데, 막 가족들은 아끼라고 해.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면 그런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절약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애초에 개인이 절약을 하던 말던 국가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긴 한데, 뭐, 뭐 우리가 뭐 옛날 버블경제 시대 마냥 몇백만 원어치 양주 뿌리면서 노는 것도 아니고, 삼시세끼 먹으면서 가끔 뭐 소소한 여가 활동하는 것까지 개입을 하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절약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막 그런 걸로 지적질을 당하면은 사실 우리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예. 뭐 저축한 돈을 가지고 뭐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대기업을 키우고 그런 것도 좋다 이거예요. 뭐 다만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성공하고 지들은 사치를 부리면서 서민들한테는 절약을 장려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습관을 자꾸 이렇게 종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잖아. 그 기본적으로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갖고 급여를 좀 적게 줘도 불만 적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다수의 직원들한테 분배할 돈의 일부분을 아끼면은 그걸 그렇게 아껴서 나 한 사람의 독식을 하면 그건 나한테는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런 비열한 계산에서 나오는 발상이다 이런 얘기죠. 뭐 우파들 중에서도 일부분은 뭐 대기업에 살아야 나라가 경제가 산다 이렇게 법칙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그것도 딱히 정답은 아니에요. 딱히 정답도 아니거니와 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대기업이 아닌 다른 개개인들이 대기업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포기하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그것도 전체주의예요. 무엇을 위한 자본주의인데. 그렇잖아요. 어.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과 개개인의 자유와 그게 존중이 되는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그게 애초에 대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은 다 양보를 하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본말이 전도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여튼 간에 뭐 무조건 뭐 세계적인 대기업 브랜드가 있어야지 뭐 경제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딱히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뭐 그냥 1차 산업 발달하고 내수시장만 잘 돌아가게 해도 적당히 풍요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국은 뭐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 수출 무역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쉬운 길인 거는 또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여튼 간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너무 강조를 하다가 대기업이 소속되거나 대기업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지고 격차가 너무 커져버리면은 애초에 대기업 위주 경제를 하는 그 본래 목적 자체가 좀 사라지는 거잖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그게 좀, 최대 다수가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극소수의 최대 행복으로 가는 거잖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꾸 내가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좌파니 뭐니 뭐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선진국보다도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거를 해결하는 좌파들이 양극화라는 걸 지적을 해가지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꾸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지.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라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으니까 자꾸 그것까지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튼간에 이제 뭐 이건 딴 얘기니까 넘어가고, 여튼간에 뭐 절약도 저축도 개개인 판단에 나를 위해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현재도 별로 사치 부리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다가 사치 부릴 만큼 가지지도 않은 사람들 상대로 절약을 종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아가리를 찢어놔야 돼요. 그런 새끼들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쳐먹는 그런 새끼들이다. 그 얘기입니다.